안녕하세요. 영석고등학교 3학년 부장 강명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단국대학교 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하면 일단 이원화캠이죠. 단국대 이제 죽전캠이 하나 있고요. 천안에 있는 단국대 천안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캠으로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이원화캠으로 이루어지는 대학들이 몇 개 있죠. 첫 번째는 경희대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 성균관대는 이원학캠으로 얘기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원학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익대가 있고요. 상명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렇게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이원학캠에서 단국대까지 이렇게인데 이원학캠 중에 경희대 같은 경우는 또 경희대는 따로 이제 이원학캠이라고 얘기를 잘 안 하는 부분이 좀 서울에 인서울에 굉장히 가까운 이원학캠이다 보니 저희가 주로 얘기하는 이원학캠에서 좀 주의 깊게 이제 봐야 되겠다는 대학 세 개는 이제 홍익대와 상명대와 단국대 이 세 개의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아마 이원학캠에 해당하는 단국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죽전캠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이제 정보통신이랑 문화 이제 컨텐츠 분야 쪽으로 이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 쪽은 주의 깊게 관심 깊게 이 대학들이 아마 뭐 본다. 이게 이 본다는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조금 더 이런 쪽에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천안캠 같은 경우는 의료 분야인데 이 왜냐하면 이제 의료 분야가 천안캠에 이제 의대랑 치대랑 약대가 있습니다. 약대가 있다 보니 천안캠은 의료 분야가 이쪽 그다음 두 번째 외국어 분야 쪽 이쪽 두 분야를 좀 육성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내가 만약에 단국대를 가고 싶은데 그 의료 쪽 분야 예를 들면 저희는 간호가 아직도 좀 이쪽 간호나 물리치료 남자들이다 보니까 물리치료 쪽도 관심 있는 친구도 많이 있거든요. 그쪽이랑 계통을 뭐 유사하게 하고 있는 친구들은 천안캠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이원학캠이라는 결국은 졸업하면 분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국대학교로 졸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과 전형 인원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단국대뿐만 아니긴 한데 작년에 교과 전형이 383명인데 올해 275명이거든요. 이게 100명 이상 줄었기 때문에 100명 이상 줄었죠. 이 100명 이상 모집 인원이 준 거는 입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칠 수 있어서 사실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단국대만의 문제냐 단국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단국대 라인에 있는 국숭세단 있죠. 그 다음에 뭐 서울 과기대들 그거 밑에 있는 광명상가 라인 쪽 전부 다 그쪽 라인들에 전부 다 입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단국대의 경쟁률과 입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같은 계열의 교과 라인이다 보니까 이 수능 체제가 유사한 일단 국민대부터 시작해서 숭실대, 과기대, 그다음 수능 체제가 없는 아주대, 세종대, 광운대, 명지대까지 이 파장이 이번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단국대도 100명 이상 줄였지만 세종대도 50명 이상 줄였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한 수십 명씩 교과에서 줄인 대학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올해 아마 교과에서 수능 체제가 있던 없던 간에 경쟁률이 절대 줄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각 과마다의 경쟁률이 또 있기 때문에 과마다의 경쟁률을 좀 이번에는 아주 이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우리가 작년에 예상했던 컷 가지고 비교해서 올해 해보겠다는 거는 약간 무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저기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될 것 같다? 경쟁률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교과 라인은 어차피 비교과가 안 돼서 교과를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사실 많죠. 그래서 경쟁률만 그냥 하나 따지고 그 대학에만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조금 더 이쪽 계열, 나는 이쪽에 좀 선호하니까 이쪽 과에 가고 싶어 이런 것들을 사실 교과로는 하면 안 될 것 같다 올해는 그 정도까지 만약에 욕심을 부리려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뭐 내신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내신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아마 교과에서는 수능 체제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아마 합격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안정적으로. 그냥
철저하게 올해는 좀 보수적으로 아마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전략을 좀 짜야 되느냐? 수능 이제 최저 여부를 좀 따져서 이 비슷한 대학군을 좀 묶어서 수시 마지막 날 보고 이제 수시 마지막 날 경쟁률을 봐야 되겠다 결국은. 내가 이쪽 과를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경쟁률을 보고 이 대학만을 보고 이제 나중에 생각을 일단 대학을 붙고 보자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과 사실 단국대는 별로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거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 외에도 원래 저희가 학교에서도 두 가지를 더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도 분석을 했고 창의 인재 전형도 사실 분석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갈 수 있는 학생들은 좀 가고 했는데 올해는 조금 달리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단국대학교가 확실히 이제 그 죽전캠은 정보통신 분야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육성을 좀 하려다 보니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를 이제 융합시켜서 이제 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올해는 이 소프트웨어 활동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과 좀 다르게 작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어떤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습을 좀 띄지 않는 형태인 것 같다라는 부분, 즉 지원할 시에 관련 활동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활동 서류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활동 서류들이 있는 학생들만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저희 학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는 학생들만 별도로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아마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단국대는. 두 번째, 이게 이제 가장 단국대는 올해 이 부분이 저희는 가장 중요합니다. 숭실대부터 쭉 해가지고 국민대부터 쭉 숭실대, 국숭, 세다원 라인부터는 저희가 고른기의 전형에 대한 설명을 조금씩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 단국대 고른기회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정원 내에 고른기회가 84명을 뽑고요. 정원 외에 기획균형을 또 74명을 뽑는 전체적으로 158명이나 뽑아요. 어마어마하게 뽑죠, 이게. 이렇게 많이 뽑는 대학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근데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농어촌 전형이라는 것도 뭐냐면 별개의 분리해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전형의 농어촌 학생들이 여기에 고른기회로 들어가 버리면 입길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높아지는데 농어촌 전형이 이제 배제된 정원 내 고른기회다 보니 어떤 학생들이 좀 지원하면 좋으냐면 지원하고자 하는 과의 모집 단위 비교해 가면서 이 모집 단위별로 비교를 하라는 뜻이 뭐냐면 어떤 A과가 있다면 이 A과가 있을 때 이 A과와 B과를 얘기할게요. A과는 고른기회 훨씬 더 많이 뽑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회균형은 훨씬 적게 뽑는 경우도 있고 B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른기회를 적게 뽑고 기회균형을 많이 뽑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과 혹은 내가 원하는 약간 유사한 과 쪽 부분에 지원하는 모집 인원을 체크해 가면서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다. 3등급에서 4등급 대 학생들 중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4등급 대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예, 지원 가능하고 3등급 되면 어떤 일부 특정한 과를 제외하고는 합격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저희 학교 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했을 때 이쪽 3, 4등급 학생들은 비교과가 좀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은 아마 지원을 했을 때 아마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정원 있는 고른기회 전형을 조금 잘 이용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또 창업 인재 전형인데요. 저희가 요 뒤 위에 두 개 전형 요 두 개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소프트웨어 전형이나 고른기회 전형이나 창업 인재 전형은 좀 약간 올해 별대로 요렇게 창을 따로 이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두 개 전형만 설명을 좀 드리고 나머지는 번외로 조금씩만 말씀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창업인재 전형인데요. 작년에 20명 뽑았는데 올해 18명 좀 줄었습니다. 그 중에 조금 특이한 부분이 이제 기계공학과 쪽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과가 하나 빠지고 기계공학과가 들어갔거든요. 다른 과가 뭔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아마 무역인가 쪽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과 라인 쪽에 경영이랑 무역학과인가 그쪽이 아마 두 개 있었고 전기전자공학부 쪽이 5명으로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올해는 지금 그 무역학과인가 그쪽 부분이 아마 배제되고 아마 기계공학과 3명 뽑는 걸로 하고 전체 인원은 20명에서 18명으로 2명 줄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제가 쭉 학생부를 좀 분석을 좀 해보니 이쪽 관련, 이 창업이나 이쪽 관련해서 2학년 때 했던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있어서 이 학생들은 제가 조금 확인을 한 번 더 담임생들이 확인을 해보고 이 내신 때가 좀 되는 학생들, 특히 그 이과 같은 경우는 기계공이나 전기전자 쪽으로 이제 베이스가 깔린, 그러니까 물리, 우리로 치면은 이제 저희 학교로 치면 물집안이 되겠죠. 물리랑 지구과학 쪽으로 하는 물집안 학생들에 해당하는 학생들 중에 작년에 2학년 쪽에 창업이랑 관련된 부분에 뭐 포커스를 맞춰서 한 게 있더라고요. 그 해당되는 학생들에게는 이 단국대 창업 인재 전형을 좀 지원해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문과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과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 좀 있거든요. 이쪽에 경영학부 쪽으로 8명이나 뽑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면 창업인재 전형 면접 없습니다. 자기소개서만 제출하고 끝나는 전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소개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고 뭐까지 중요하더라? 학생부에 그 했던 활동들이 반드시 한 2, 3학년에는 꼭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난 창업 쪽 관련된 부분이 없는데 어떡하느냐? 당연히 이제 창업이라는 부분이 이제 학생부랑 자기소개서에 잘 적혀 있으면 좋겠죠. 좋긴 한데 포커스를 꼭 창업에만 맞출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다. 즉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부분을 포커스로 시장 라인으로 이제 활동 라인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이 4차 산업혁명이랑 창업이랑 어떤 식으로 조금 연계해서 내가 앞으로 미래 비전을 만들어 보겠냐.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창업 쪽 관련한 게 한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저희가 한 10명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쪽 중에서 합격 나이는 3등급대 후반에서 4등급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단국대가 어떻게 3등급대 후반에서 4등급대 초반이 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못 가죠. 못 가는데 창업 인재 전형으로 해가지고 기계공, 전기전자, 경영 이쪽 부분의 베이스는 있는 학생들은 좀 가능하니까 조금 유익 있게 이제 자기의 학생부를 좀 보고 요 관련돼서 마지막까지 생기부와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잘 그 해 나간다면 이 창업 인재 전형을 좀 도전해도 아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융합형 인재상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 현재 단국대가 지금 창업을 되게 밀고 있거든요. 밀다 보니까 이런 융합형 인재를 좀 중요시 여기고 발전 가능성에 이 창업에 대한 의지, 창업과 관련된 활동 우수성 평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 리더십이나 팔로우십을 어떻게 자기소개에 잘 적혀 나갈지만 조금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작년, 재작년 저희 창업 관련된 활동한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이거와 관련된 활동을 한 학생들 중에서 단국대를 일단 1차적으로 노려보고 요 중에서 3학년 때도 요와 관련된 부분을 하나 구상을 해서 마지막에 해 나가면 창업 인재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내 고른기에 저희 많이 쓸 생각이 있고요. 창업 인재 전형도 저희 쓸 수 있는 친구들 좀 있거든요. 몇 명. 이것도 올해 조금 지원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우수자 전형입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 보면 굉장히 우울합니다. 이유가 학생 수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여기는 제가 못 적었네. 275명인데 요거 275명입니다. 학생부 교과에 수능 체제가 실시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이거 굉장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왜 잘 봐야 되느냐? 일단 인문계열, 뭐 자연계열 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2함 6이고 뭐 그다음에 영어와 사회 하나 과목이 이게 들어가죠. 영어랑 그다음에 탐구 과목 한 과목 들어가는 거는 수능 체제 맞추기 굉장히 쉽습니다. 영어랑 이 탐구 과목 한 과목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 2함 6을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뭐하더라 많더라. 자연계열의 수학 가형임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통해서 맞출 수 있는 학생들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단국대랑 국민대랑 비교를 해 가면서 올해 이제 수능 체제와 관련돼서 이제 교과를 쓸 라인들을 좀 잡아야 되는데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보면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이 인문 계열은 국어 영어가 조금 더 높고 수학 사이가 조금 떨어지고요. 자연 계열은 영어랑 수학이 좀 높고요. 국어랑 과학이 조금 떨어지는 교과 전형이에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근데 교과 내신의 실질 방영률이 엄청나게 낮아요. 1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전부 1점씩 떨어집니다. 1등급이 100, 2등급이 99, 그다음 98, 97, 96, 95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6등급까지는. 7등급은 이제 30점 떨어지니까 아마 30점 떨어지면 얼마입니까? 65 이렇게 가겠죠. 이런 형태다 보니 사실상 내가 6등급이라고 해도 1등급이랑 별반 내신 차이가 크게 안 나오는 것처럼 착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뭐냐면 단국대 같은 경우는 이게 합격 라인들이 편차가 벌어지면서 내신대가 막 미끄러져서 내려갈 수가 절대 없죠. 예,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미끄러질 수가 없어요. 등급 차이가 하나씩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뭐다? 자신의 내신 성적이 좋아 보이는 이 착시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성적이 좋으니까 여기 좀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내신 때가 촘촘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 0.1점 라인을 수능 체제로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작년보다 훨씬 더 아마 익별이 좋아야 되고요. 이유는 간단하죠. 뭐 때문에 그랬냐면 작년보다 100명이 아니고 1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었죠. 작년에 385명이 275명으로 어마어마하게 모집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절대로 내신대가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예, 내려올 수 없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뭘 체크할 수밖에 없다. 경쟁률을 필히 체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작년의 내신대를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경쟁률이 낮은 과를 그만 보고 단국대는 지원을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과에서 내가 원하는 과가 나랑 내신대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네. 그러면 나는 수능 체제가 되니까 한번 해볼까?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첫 번째, 내 내신이 생각보다 좋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생긴다. 단국대 같은 경우는. 두 번째는 너무나 많은 인원수가 이게 단국대에 그 100 몇 명 줄인 게 각 과마다 무더기로 줄였어요. 다. 뭐 작게는 원래 모집 인원 자체가 작으면 한 5명 뽑으면 1명 줄였고 한 2, 30명 뽑으면 10 몇 명씩 줄여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이 줄였기 때문에 경쟁률을 반드시 체크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단국대를 지원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단국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과 전형을 쓰는 친구들은 단국대뿐만 아니고 다른 이 유사한 라인 쪽도 전부 다 보수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라인이 아닌 최상위급 라인이 좀 예를 들면 뭐 고대나 이런 쪽은 또 전략이 달라요. 다른데 이 단국대와 유사한 라인들 있죠. 국민대부터 해가지고 쭉 왜 굳이 국민대부터 얘기하냐? 그 위에 있는 동국대니 건대니 뭐 그 위에 라인들은 사실 교과전형 자체가 없죠. 없다 보니까 그 위에 이제 한참 위에 이제 시립대부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국민대 라인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국민대랑 단국대는 수능 체제가 있는 데다가 수능 체제의 어떤 그 체제 라인 자체가 영어와 탐구 한 과목으로 맞출 수 있는 라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끝날 건데요. 종합도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고요. 뭐 수능 체제 당연히 없겠죠. 그럼 얼마 정도 한 10몇 명 줄었죠. 줄었고 DKU 인재 전형입니다. 뭐 1단계 서류 이제 100%인데 중요한 거는 이건 면접이 없어요. 예. 면접이 있느냐, 면접이 없느냐에 따라서 포지션을 좀 달리해야 되는데 면접이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단국대는 아주 일부 과들이 아닌 이상은 전부 다 면접이 없습니다. 일부 과라는 게 제가 알기로 뭐 어떤 미디어 쪽 관련된 부분이 일부 과만 면접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뭐가 중요하다? 이 평가 요소를 잘 분석해서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평가 요소 보면
학업 역량이랑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크죠. 크고 발전 가능성과 인성은 낮는데 인성이 보통 요거 조금 이제 잘 생각할 게 인성이 10에서 한 15% 정도 들어가는 대학들이 있죠. 요거는 사실상 대부분의 그 인성 점수는 거의 만점이에요. 만점에. 특별하게 이거 너무 좀 심한 데가 아니면 여기서 요 인성 부분에는 보통 그것도 들어가거든. 출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인성에서 특별하게 하자가 없으면 점수가 거의 다 만점이라고 보면 돼요. 인성 부분은 특별하게 심하게 뭔가를 태클을 걸 만한 게 없다면 요거는 그냥 다 만점 보고 나머지 그러면 중요한 게 뭐다? 요 세 가지 라인이 중요하다. 특히 중요한 건 당연히 전공 적합성이겠죠. 근데 전공 적합성은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학업 역량이 훨씬 더 우수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면접이 없으며 자기소개서만 제출하면 끝납니다. 즉 면접이 약한 학생들은 지원하면 되게 유리하겠죠. 사실 서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뭐 해야 된다? 자기소개서를 다른 대학보다 훨씬 더 잘 쓸 필요가 진짜 있습니다. 있고요. 수능 성적표가 나온 후에 학교자 발표가 되게 된다라는 부분이고, 자연계열에서는 이 컴퓨터와 관련된 거 있죠. 동국대 죽전캠 같은 경우가 이런 정보통신과 관련된 쪽 분야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랑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은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만 따로 뽑는 게 있어요. 그거 좀 알아놔야 될 것 같고요. 특정한 과목을 잘하는 학생보다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통 전공적 값은 여기 굉장히 강하니까 전공적 값과 관련된 전공 학업 역량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공과 관련된 학업 역량을 여기 전공적 값은 보지 않더라고요. 안 보기 때문에 이 학업 역량에서 내신 골고루 이제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뽑는 경향으로 쭉 써 있었기 때문에 특정한 과목을 잘하는 학생보다는 골고루 성적이 분포되어 있는 2등급대 중후반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호한다. 당연히 뭐 주요 과목 잘하면 좋죠. 좋은데 그거보다 전체적으로 얘는 한 2등급대 중후반이네 이런 학생들을 그 3등급대 초반인데 전공과 관련된 부분이 2등급대 초다 이런 학생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내신 성적대 학업 역량 골고루 얘가 성적이 좀 좋으냐 그걸 본다. 차라리 내가 너무나 수학은 뭐 1등급이다 내가 수학은 1등급인데 근데 내가 전체 성적은 3등급대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 어디가 더 낫다? 동국대가 훨씬 더 나아요. 동국대 쓰는 게. 예, 그런 쪽 라인들이 전공적 값을 굉장히 많이 보는 특히 전공적 값이라는 부분에서 전공과 관련된 관심도뿐만 아니고 뭐까지 많이 보는 전공 학업 역량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대학들이 있는데 그런 대학들은 내가 그 중요하게 여기는 그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에게 유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지원하는 게 좋고 단국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국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냥 골고루 성적이 좋으니 2등급대 중후반 학생들이 써야 된다 일단 그렇게 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단국대 같은 경우 이제 뽑는 인원이 많지도 않죠. 몇 명 뽑는다 300명 정도 뽑죠. 그러니까 내신대가 크게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결 자체가 2등급대 중후반에서 3등급대 초 사이에서 이제 거의 끝난다. 거기다가 뭐까지 안 옵니까? 여기 단국대는 사실 특목고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죠. 지원해도 1%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끼리의 경쟁인데 그 경쟁은 얼마더라? 2등급대 중후반에서 3등급대 초반 학생들이 골고루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뽑히는 전형이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뭐만 잘하면 된다? 전공 적합성 관련된 즉 전공이랑 관련된 나의 어떤 관심도 그와 관련된 나의 어떤 활동들을 얼마나 잘 했는지가 여기에 대한 포커스 되겠더라. 즉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은 성적이죠. 내신 성적. 요게 자기소개서와 학생부에 잘 정리되면 좋다. 그러면 합격 가능성이 있더라. 이게 정리를 좀 해보면요. 단국대 올해 주로 올해는 다른 라인보다 단국대를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정원내 이제 쓸 것 같고 창업인재 전형 쓸 친구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교과도 국민대랑 단국대 중에 비교해서 경쟁률이 낮다면 단국대를 쓰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2등급 때 중후반 학생들은 단국대를 또 위주로 또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